2022년 5월 6일입니다. 원래 어린이날 녹음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투정을 부려서 하루 늦게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149편 망가다 시간입니다. 오늘 정다빈님과 함께 망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어제 녹음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저희 아카데미가 지금 또 MT를 가요. 오랜만에. 네. 거의 학생들이 코로나 시국이어서 못 갔다가 그쵸. 이번에 이제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빈도 대학생이잖아. 저 못 갔죠. 갈 수 없었죠. 그래서 MT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없으실 수도 있겠구나. 네. 슬프다. 하여튼 MT라는 게 가게 되면 그 노는 친구들은 좋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편하지, 재밌고. 근데 네. 관리자 입장이 되면 정말 관리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 주말에 있었던 일정들을 그 전에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다 소화해놓고 가야 돼서 이거저거 부랴부랴 한다고 제가 또 하루 늦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네,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린이날 이런 강의는 다 휴강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어제 날씨 어제도 그렇고 오늘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엄청 더워지기 전에 산책을 잠깐 짧게 나가고 이후로는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띵가띵가 놀고 있었습니다. 시험 잘 보니까 집에서도 뭐라고 안 하고 돈도 이제 알바해서 벌겠다 이제. 가만 냅두죠. 잘 됐네요. 그래도 뭐 본인이 원하는 삶이니까 삶의 밸런스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망가다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 수가 한 200명 가량 늘었어요. 알고 계세요?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제가 원래 숫자에 대한 감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순조롭게 늘고 있다고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 7년을 했는데 네. 1300명이었는데 지금 한 달 반 만에 200명 늘었으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다행이다. 들어주시는 분들도 재밌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만화클래식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캐치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다 다빈님 덕분이죠. 인생 3회차, 인생 3회차인 다빈님 덕분에 가능해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어디 가시지 마시고 계속 합시다. 네. 이제 오늘 댓글 단 걸 좀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번에 댓글 좀 길게 많이 다루셔가지고, 제가 이번엔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마 이게 에피소드별로 들어가면은 아마 이 댓글이 안 보이실 거고 그냥 팟캐스트 팟빵으로 들어가셔서 전체 댓글 보기 그걸로 하면 이제 보이실 텐데 미르레이라는 분이 이제 단다단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글을 남겨주셨어요. 작품에 쓰이고 있는 오컬트와 UFO 소재랑 또 의외로 일본 대중문화 깊이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저는 몰랐던 건데 모모가 이제 단다단의 여자 주인공이죠. 모모가 어릴 때 머리 위로 손을 올리고 다니는 포즈 이게 70년대 인기 가수 핑크레이디의 UFO 안무에서 나온 유명한 포즈래요. 그리고 우주인 디자인 울트라맨에 나오는 이제 우주인 다다를 패러디한 디자인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전 울트라맨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하도 어릴 때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했던 이 단다단의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소재들에 대한 계보를 좀 써주셨어요. 혹시 다비님 이 댓글 보셨나요? 저는 이제 읽고 왔는데 엄청 길게 써주셔가지고 그걸 다 읽으니까 확실히 일본에 엄청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일본 문화를 깊게 파고들지 않은 이상 한국 독자들이 알아차리기가 되게 어려운 포인트들을 짚어주셔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제가 찾아보니까 작가가 2010년에 데뷔했을 때 25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30대 후반쯤 되는 나이일 텐데 이제 그러면 그 나이대에 일본인들이 공감하면서 이런 게 있었지 하기 좋은 내용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이제 저희는 저번 주에 주인공의 변신 모습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댓글 달아주신 미르레이님은 이제 그것마저 단다단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나 부족함에 연결시켜서 보았다는 해석이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단다단 편을 들어주신 분들은 그 댓글을 한번 읽어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저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돌 문화 10년 전에, 15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 뭐, 포즈나 춤 같은 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걔들 누구지? 예전에.
점핑 춤 췄던 카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이전 헬멧 쓰고 나와서 크레용 팝? 만약에 그런 친구들 안무라든지 아니면 그 나나가 있었던 그룹 뭐죠? 오렌지 카라멜. 네. 안무라든지 이런 거 되게 특이한 포즈 같은 거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거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보면서 그 일본에서 그런 문화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 또 느낌이 새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앞으로 이렇게 길게 댓글을 많이 세 달락에 나눠서 써주셨는데, 이 단다다니아 작품에 관련해서 혹시나 그 작가가 안에 넣어놨던 그런 아까 얘기했던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댓글 아마 찾아서 검색해서 읽으면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약 탐구에 이제 엊그저께 올라왔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우리 방송은 안 듣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기똥차게 보고, 요번에 만화책 또 사셨더만 끝났다면서, 43권으로 끝이 끝났다면서 만화책 사고 우리 방송은 안 듣고, 네. 역시 이게 뭔가 잘 풀리면 사람이 거만해지는 것 같아. 잘 풀리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방송 따위 이러면서 이러시는 거가 농담이고요. 미약 탐구에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거기 관련해서 댓글을 좀 써주신 분이 계세요. 이제 네. 저희가 왓츠맨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좀 유명한 작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댓글을 써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미약 탐구회 할 때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절대 방송에서 안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에피소드 스테이지에 맞춰서 코너에 맞춰서 읽어야 되니까 다음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단다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몰랐던 내용들 좀 알게 돼서 저도 굉장히 신선했고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겠죠. 찾아보면서 읽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감상이나 알고 계신 거, 그 작품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것들 남겨주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다비님 혹시 도로의 도로 읽어보셨어요? 네, 저 고등학생 당연히 봤을 거라 생각했어.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학생 때 보셨다고 방금? 고등학생 때요. 고등학생 때 이거 못 보잖아. 19세 아니에요? 다 방법이. 띠로리. 다 방법이 있죠. 다 방법이 있구나, 이제.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도로의 도회를 언제 만났냐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본 것 같아요. 원래 대학교 가면은 이제 코로나 없던 시절에 대학교로 가면 학교 앞에 자취하는 멍청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그 친구가 멍청하다, 애가 바보 같다 이게 아니고 멍청하게 1학년 1학기 때 자취를 시작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 집이 아지트가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멍청하다는 게 아니고 걔가 거기서 멍청하게 자취를 하는 바람에 다들 술 먹고 그 집으로 다 향해 가는 그런 친구 집이 하나 있었는데 기수야 잘 지내고 있니? 그 친구 집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만화 덕후였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집에서 내가 이 도로의 도를 처음 본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그 도로의 도로처럼 이렇게 약간 더티한 선으로 그려진 그림들 있잖아요. 네. 뭔가 약간 잔인하고. 그런데 캐릭터들 막 대화는 되게 귀엽게 얘기하고, 근데 하는 행동은 다 잔인해. 이런 만화 중에 블레임이란 작품이 있어요. 이것도 혹시 보셨겠죠? 인생 3일차니까. 블레임은 봤어요. 넷플릭스에 나오는 애니 말고 그거랑 내용 완전 달라요, 만화책은. 어쨌든 그 블레임이란 만화랑 이거랑 같이 있었어. 그냥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본 기억인데 저는 이 도로의 도로보다 이 블레임이 훨씬 좀 제 스타일에 맞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쪽 작품 다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뭐랄까 더티한 펜선 이런 거 저도 좋아하는데 이 내용 보면은 막 아무렇지 않게 막 썰잖아. 잔인하게. 아무렇지 않게 썰고 막 척추 뽑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참 신기한 만화도 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하면서 그땐 그렇게 봤고 도로의 도로가 이제 연재 종료쯤 됐을 때, 연재 거의 끝난다고 했을 때, 완작했을 때 봐서 그때는 좀 힘들지 않게 재밌게 봤었는데 다비님은 고등학교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도로의 도로 알았던 거는 이게 연재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중학생 때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연령이 걸려가지고 그 벽을 넘을 방법을 못 찾아서 못 봤고 이제
고등학생 때, 이렇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다는 거를 방송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네. 책을 사긴 샀고요. 사긴 사서 봤는데, 이제, 일본에서 완결이 나고 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제, 주인공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가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줄기가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만화와도 약간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약간 얘가 뭔지 안 박아놓고 조금 그걸 찾아가는 느낌으로 가는 만화들이 조금 좋은 것 같아서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도로의 도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오늘 말하게 될 작품이 같은 작가 작품이라서 그래요. 네. 오늘은 다빈이 어떤 작품 얘기할 거죠, 우리가? 오늘은 도로의 도로의 작가인 하야시다 큐라는 사람의 데다크라는 새로운 연재작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저 일본어를 못 읽어서. 네. 하야시다 큐. 하야시다 큐. 네, 작가의 데다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 제목 처음 들었을 때 좀 당황했어요. 뭔 소리지? 데다크가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 데다크 스토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1권에서 2권 넘어갈 때 이제 나오는 스토리 정리되어 있는 걸 좀 참고해서 간단한 스토리 먼저 말씀드리면, 우주라는 무한한 검은 어둠 속의 어느 공간, 손에 넣으면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뼈를 가진 14세의 자하상코와 파트너 어둠의 등짐 아바키아는 전 우주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역시 우주의 골칫거리인 사신 시마다 데스와 산토 등을 4마리의 해악이라 부르며 전 우주에 발을 뻗친 거대 기업 광력계가 있었습니다. 상코는 덤벼드는 우주인의 뼈를 모두 빼앗으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주를 여행하면서 겪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데다크의 큰 줄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읽는데 힘들었어요. 나 이런 거 잘 못하겠어. 근데 읽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빈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데다크? 저는 일단 이 제목이 데다크잖아요. 네. 클 대자에 진짜 다크하다의 그 다크란 말이죠. 그 이름값을 해요. 진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다크함을 보여주는데 규모는 되게 진짜 광활한 규모고 그 규모 안에서 되게 기발하고 깜찍한 상상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막 아까 말하신 어둠의 등짐 아바키안이 막 등짐인데 살아서 움직이고 걔가 막 턱뼈를 잡아당기면 거기서 또 입안에서 다른 뼈로 된 무기가 막 맞아. 튀어나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 이게 뭐가 깜찍한데 싶겠지만 만화로 보면 또 귀여운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 그로테스크라는 표현을 약간 성립시킨다는 느낌이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또 펜터치가 좋게 말하면 감각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지저분한 게 이 하야시다 큐라는 작가의 그림 특징인데 제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만화를 읽기 힘들다 하고 도로의 도로를 중도 하차한 사람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죠. 보다 보면 적응이 되고 저는 이제 도로의 도로부터 데다크까지 지켜보면서 하야시다 큐라는 작가의 팬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 펜터치에 한 번 빠지면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그림이 완전 귀엽지 않아? 하고 약간 귀를 막고 보게 되는 그런 블랙홀 같은 매력이 있는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도로에도 오늘 데다크 얘기하는데 도로에도 뭐 같은 작가니까 혹시 네네.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봤어요. 그 더티함이 없잖아 애니는. 네. 어때요? 사실 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지 도로의 도로라는 만화 자체가 애니로 만들었을 때 느낌이 살기가 진짜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아무래도 만화가 더 좋다 이런 느낌이죠. 저도 처음엔 저는 그 도로의 도로 넷플릭스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1편인가? 1편 1화 딱 보고 나서 좀 화가 났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내가 제작자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최선이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원작과 좀 다른 느낌이긴 했지만 저는 뭐 뒤에 갈수록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데다크란 작품 보면서 안 변하네 이 작가 안 변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그 감성으로 봐야 되더라고. 그 시절 느낌이 좀 나고 이래서 좀 되게 좋긴 했었고, 거기다가 이 작가가 근데 큰 줄기나 이런 건 절대 안 변하는데 중간중간에 좀 유행을 맞추기 위해서 좀 뭔가 속도라든가 이 내용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템포를 만든 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좀 변하기 싫은데 그 지점을 캐치하면서 작품을 만들어서다고 좀 고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랄까 이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역시 인생 3회차니까 보셨겠지만 네, 그 극장판 말고 그러니까 실사판 말고요. 네. 실제 애니메이션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주 SF 방랑자 서사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얘들은 한 팀이 돼서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디든 갑자기 중세시대에 있는 별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되게 그런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름 작가가 뭔가 자기 개성을 살려서 위트를 살려놓은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이 데다크라는 작품은 되게 재밌어질 것 같다. 나름 캐릭터들도 뭔가 매력이 넘치고 저는 처음 보면서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아, 안 변한다 이 사람. 그리고 뭔가 이 사람만의 위트를 알게 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캐릭터를 얘기해 주셔서 이제 캐릭터 얘기를 해보자면 캐릭터 이름들이 되게 웃겨요. 이제 시마다 데스에서 출발을 해보자면 근데 솔직히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시마다구나 이렇게 읽었는데 그 다비님이 이렇게 찝어주니까 되게 웃기네. 네. 시마다 데스. 시마다입니다 이건가? 일본어로 이제 죽을 살을 시라고 읽어가지고 시마다 데스고 실제로 능력도 막 돌연사, 빈사 이렇게 막 대상을 가리키면서 너 죽어 말하면 진짜 상대가 죽어버리는 단순한데 정말 무서운 스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주인을 죽이면 그 우주인의 죽음에서 나오는 죽음의 고기를 먹고 사는 생물이 이 시마다 데스라는 캐릭터인데 얘가 되게 웃긴 캐릭터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좀 상코 네, 맞죠? 상코의 이 멤버 사이에 좀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얘가 거의 우주 최강이잖아. 그러니까. 네. 되게 캐릭터가 우주 최강이라서 난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게 없어서 상코의 뼈가 필요 없는 애잖아. 네.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위트 말랑말랑함, 난 인생을 즐길 거야 하는 그 지점이 있고 그리고 얘는 어차피 영혼만 취하니까 뼈는 상코를 줘야 되니까 그 지점에서 서로 뭔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생명체 하나 잡으면 서로 취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야. 그런 지점도 있고 그리고 이 만화가 SF 만화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설명이거든, 설명. 네. 이 작품에서 갑자기 뭐가 딱 나왔을 때, 아니, 이것은, 이 종족은, 뭐 이런 거 막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 데다크 1권에 보면 그렇게 설명해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는데, 그거 말고 내용이 전개됨에 따라서 이 상코라는 애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단계마다 필요한 뭔가 설명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상코를 정신적으로 좀 성숙시켜주고 뭔가 더 크게 만들어줄 스승의 역할? 근데 이것들을 한 사람한테 다 이입시켜 놓으면 너무 사람이 많아지고 캐릭터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모든 거를 이 시마다 데스한테 다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 파티 플레이 하는데 생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산코하고 조합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산코. 그 이유가 있는데. 네, 어쨌든 말씀해보세요. 네. 산코가 이제 타이보쿠간에서 6년 전에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둘이 처음 만나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서 6년 후까지 산코의 친구가 이 시마다 데스 하나뿐이거든요. 그 전부터 일단 그게 되게 웃기고, 일본에서 산코가 너는 이제 내 뼈 안 가져? 나 안 죽여? 할 때 진짜 쿨하게 이러고 싶은 소원이 없으니까라고 할 때 진짜 강하고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시마다가 뒤집어 쓴 무섭게 생긴 가죽을 벗으면 발라의 거대한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저는 정말 이 시마다 데스라는 캐릭터가 진짜 작가 취향인 캐릭터구나 싶었던 게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알몸으로 강한 여자가 자기 취향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란마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시마다는 진짜 알몸으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여자니까 하야시다 큐도 그리면서 되게 즐거웠겠다 싶고 보는 저도 되게 이런 매력이 있군 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부터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뭐냐면, 시마다 데스가 가면 쓰고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랄까, 마법사가 전신 완전 가죽. 전신으로 뭔가 쓰고 있는 가면 쓰고 등장했을 때는, 누가 봐도 하는 행동이나 파워나 이런 걸 봤을 때 남성으로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이 캐릭터가. 근데 이게 나중에 시마다 데스의 본 모습이 굉장히 현실에서 거의 있기 힘든 그런 글래머스한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다시 또 이번에 그걸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면을 쓰고, 처음부터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한단 말이야. 근데 네. 독자 입장에선 이게 이때부터 자아상코가 남자다 보니까, 이 캐릭터랑 자아상코랑 둘이서 티격태격하는 장면 보고 있으면 좀 묘한 로맨스, 뭐 로맨스 같은 느낌? 뭔가 저 둘만의 캐릭터를 살려서 썸 타는 느낌? 그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작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뭔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보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이 캐릭터 두 명한테 감정이입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작가의 의도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뭔가 절대 얘들이 로맨스로 흘러갈 것 같진 않지만, 독자들은 뭔가 그런 거를 좀 묘하게 느끼면서 보게 된다라는 좀 이중적인 그런 감정이 좀 들었어요, 보면서. 확실히 걔네 둘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어머 하면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환기가 되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시마다가 잘 때 가죽을 다 벗고 자잖아요. 근데 3권 후반에서 그렇게 다 벗고 잘라다가 시마다가 이제 자기한테 잘 자라고 인사해주는 상코를 확 끌어당겨서 나한테도 하지메 다메마루의 진짜 나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멋지게 경고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는 것 같다가도 다음 장 막 펼치면 산코가 또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돌아다니면서 다메마루가 노안이긴 하지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오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 또 이 얘기 나온 김에 하지메 다메마루라는 캐릭터들 얘기를 해보자면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이 만화에 나오는 광력괴, 빛을 상징하는 일행들이 되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처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하지메 다메마루가 4명 중에 제일 설정이 복잡해 보이는 캐릭터예요. 일단 비밀이 많아 보이죠. 한번 팍 터졌다가 부활을 한 데다가 시마다 데스가 죽어 했는데 그때도 안 죽고 다시 살아나고, 최종 보스라고 불리는 그 4명이 있잖아요. 산코랑 등짐 아바키안이랑 시마다 데스랑 다메마루, 이렇게 4명이 최종 보스 같은 존재들인데, 걔네가 이제 광력괴들의 우주선에 한 번에 함께 모였을 때 뭔가 이제 시작이 되겠다라는 예감이 들면서, 그때부터 전개가 저는 되게 재미있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나오는 약간 4인 4색의 전투 장면도 되게 좋고, 또 다메마루가 어떤 존재일지,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알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하지메 다메마루. 이 친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상코와 그리고 그 일행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에피소드죠. 네. 이 캐릭터들한테 이제 정들게 하기 위한 그런 에피소드로 한 1, 2권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3권쯤 되면 이 친구가 이제 이 파티에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SF 우주선은 4인 체제거든. 항상 이 4인 체제가 제일 좋은데, 이 4인 체제로 가는데, 이제 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스토리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하지메 다메마루가 이제 뭔가 계속 떡밥을 던지잖아. 네. 떡밥을 던지면서 뭔가 그러면서도 눈빛이 뭔가 비밀이 있어. 그리고 이 상코 멤버들을 완벽하게 믿지 않아. 그런 지점이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캐릭터 설명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게 이제 한 4권부터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때 다메마루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등장하고, 능력도 정신조종이에요. 그래서 그치. 되게 사연이 엄청 깊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는 이름을 바꿀 거야 하거든요. 내가 이름을 근데 설마 그게 사연의 전부겠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텐데 그 나가잖아요. 산코네 우주선을 탈주해서 나는 이름을 바꿀 거야 하는 점이 진짜 웃겼고, 얘도 이상한 이름이긴 해요. 근데 이때 산코하고 다메마루가 한번 싸우는데 이 전투씬에서 쿠라이라는 이
데다크라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쿠라이라는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오거든요. 빛이 아예 없어요. 다른 우주 공간에는 그래도 빛이 조금은 들어오는데 맞아, 이 쿠라이라는 공간은 빛이 아예 없다. 이거를 확실히 바꿔가는 장면이 나와서 그 전투씬이 되게 좋았고 거기서 나오는 산코의 대사도 엄청 좋아서 3권까지 나온 분량 중에서는 그 장면을 저는 제일 좋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랄까 아까 그 하지메 다메마루 맞죠? 네. 걔가 시마다 데스가 이게 죽일 수 없는 애로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시마다 데스가 웬만하면 다 죽일 수 있는데 걔는 죽였는데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일정 시간 있으면 살아나더라고 내용에서. 근데 그것도 나중에 뭔가 요소로 쓰일 것 같다라는 강력한 떡밥일 것 같다. 네. 중요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 작품에서 강력계가 이 네 마리를 거대한 해악, 최악의 해악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네 마리의 해악으로 설정된 사람들이 한 우주선에 모이는 것도 웃기고, 근데 그 우주선에 살아가는 모습이, 뭐랄까, 되게, 계속 카우보이로 생각나는 거야.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얘들이 또 살아가는 그 우주선 겉모습이 강아지잖아요. 귀여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계속 귀여운 면을 더 PR하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게 뭐 잔인무도한 그 잔인한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요즘 감수성이 안 맞는 거야.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정보량이 높아요. 컷마다. 네. 밀도가 높아서 네. 보았을 때 요즘 감수성? 요새 독자들은 되게 힘든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귀여운 면으로, 귀여운 점으로 계속 치환시켜서 희석시킨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작가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계속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바꾸는 것 같다. 본인이 이런 것들 좋아하기도 하지만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막 폐품 마피아선. 맞아요. 대본처럼 뭔가 계속 귀여워. 모자고 떠돌이 무인 탐정선, 호로보스 같은 이런 짜잘짜잘한 요소들이 막 등장할 때마다 되게 귀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진짜 짜잘한 거. 예컨대 막 산코가 미보스 빵, 이게 미보스가 미트볼 스파게티 빵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처럼 다른 만화라면 그냥 뭉개고 갈 요소들을 이 미보스 빵 만드는 장면에서 진짜 디테일하게 살려서 보여주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에 그 디테일함에 이 만화의 재미가 있고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음식 나와서 꽂힌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또 다른 장면을 그럼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모자호 그 우주선이 변형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모자라는 강아지 닮은 애가 약간 인공지능 같은 거잖아요. 근데 걔가 산코 일행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왔으니까 걔네를 위해서 내부 디자인을 이것저것 고치고 새로운 시설이 추가됐어 하고 그거를 소개해주는 장면들이 저는 진짜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도로헤도로에서 이제 홀이라는 공간 설정보다 훨씬 좁되 더 디테일하고 귀여운 포인트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 같아서 모자호의 앞으로의 변신이 되게 기대가 돼요. 그죠. 뭐랄까. 네. 얘들 출입구가 강아지 한 분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뭔가 귀엽게 하기 위한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포인트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데다크란 작품이 재밌어요. 분명히 이북으로 보실 만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일단 32인치 큰 모니터로 보니까 되게 좀 막 답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밀도가 괜찮았었는데, 일단 이 작품 보실 분들은 뭔가 처음에 이 그림체, 뭔가 그로테스크하고 밀도 높은 요새 느낌과 다른 이 그림체에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작품 아까도 얘기했지만 SF 작품이다 보니 초반에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1권에 그래서 작가가 설명충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 이해해줘야 돼, 솔직히. 그쵸. 이걸 알아야 재밌어. 이 작품을 보려면. 그래서 약간 그 지점에서 계속 그런 장면도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 이것은, 아니, 너는,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설명하는 장면들 보면서 약간 개연성이랄까? 이런 것들 조금, 뭐야? 이렇게 뭔가 요새는 이제 자만추 시대잖아요. 자연스럽게 네네.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라서 독자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데 그거 좀 참아줘. SF니까. 좀 참아주고 보다 보면 이 SF 우주 오페라 같은 이런 작품들을 좀 더 즐기면서 보실 수 있고
완전히 이런 지점들이 한 2권 중반쯤부터 내가 보기 편하다라고 생각되면 어느 정도 그 귀여움과 그리고 그로테스크함 넘나들면서 사건 전개가 점점 이제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작품은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리고 살짝 약간 이 작품에 있는 포인트를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데다크라는 작품에서 보통 이제 우리의 통념적인 생각에서는 어둠은 되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인데 이 작품에서는 어둠이 되게 아늑한 공간처럼 나오고 반대로 광역계들이 사용하고 또 살아가는 빛이 약간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공격 수단이자 되게 매일매일 일정하게 움직이는 규칙을 가진 공간처럼 이제 보여져요. 그 대비가 한번 뒤집은 그 대비가 하야시다 큐라는 작가식의 뒤집기 같다고 제가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조금 해서 얘기를 할 수 하면 이제 다른 사람도 이 포인트로 봤을 때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 싶었고 이게 세상에 원래 규칙이면 나는 조금 한번 틀어서 가야지. 난 한번 뒤집어서 가야지. 이런 발상으로 재미 포인트를 주는 걸 하야시다 큐라는 작가가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하야시다 큐 작가의 의견과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애초에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둠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게 뭔가 빛이 느껴지는 거지. 어둠이 없으면 빛이 그냥 밝은 세상이잖아. 그럼 빛이 필요 없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라서 방금 이거는 제가 캐치 못했던 지점인데 얘기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보니까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 포인트 약간 집중되시는 분들은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둠이 먼저지. 네. 마법 주문을 외울 때 다들 어둠에 빈다고. 빛은 잘 빌지 않아. 어둠이던데. 그리고 이제 도로에도로 얘기를 조금 다시 해보자면 도로에도로에서 이제 데다크라는 작품으로 이어지는 이 작가의 세계가 내면이 깊이가 그렇게 없어요. 내면에 엄청난 깊이가 없고 대신 엄청 표면의 끝을 보여주는 세계를 이 사람이 구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등장인물들한테는 어떤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특별한 동기나 감정의 고저가 그렇게 막 없고, 산코가 다른 사람한테 막 맞거나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의 설정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되게 이제 일상적으로, 아휴, 또 왔네, 쟤네, 이래서 그 장면이 되게 일상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의 심각함하고 산코의 대응의 가벼움이 맞물렸을 때 나오는 되게 아이러니한 유쾌함이 있어서 그게 이 만화의 되게 큰 동력이 아닐까 싶고 그 동력이 앞으로 이 만화를 어디로 이제 어떻게 끌고 갈지 예측이 잘 안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계속 뒷권을 나올 때마다 사서 제때 사서 보게 될 것 같아요. 4권 나왔더라고요. 매번 사셔야 될 만화책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보셔야겠네요.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SF 장르 작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나 듄 뭐 영화긴 하지만 이런 애들은 사건에 의해서 뭔가 이유가 있잖아. 그쵸. 뭔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고 다스베이더 형님께서 그렇게 되신 이유가 다 있고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사건 위주로 기승전결로 완전 극적인 거죠. 극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카우보이 비밥이라든지 도로의 도로나 이런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다크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세계관 속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건 한 사건이 그냥 리셋해서 처음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거의 그런 느낌으로 근데 큰 줄기야 당연히 이제 있지만 저는 이런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한 사건이 막 일어났다가 나중엔 다시 원래 느낌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 작품 보면서 내 취향이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한 권 나올 때마다 보면 좀 성이 안 찰 것 같고 몰라서? 한 번에 네다섯 권씩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한 그 정도 쌓이면 한 번씩 사서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이 작품을 또 길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도로의 도로처럼. 도로의 도로보다는 아무래도 짧아질 것 같고
그리고 도로에도로 애니메이션도 그래 호응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것도 네. 잘하면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가 SF 우주 오페라 이렇게 SF 우주 일상툰이죠. 일상 만화지고. 근데 이런 만화인데, 일상물인데, 이런 거 항상 일상물 보면 꼭 멤버가 4명이거든, 주인공 포함해서. 네. 다비님이 만약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에요. 저도 이거 온 거 쓰다가, 다비님이 주인공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 SF 우주 세계관 속에 살아. 뭐 어디든 좋아요. 스타워즈 세계관도 괜찮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세계관도 괜찮고, 어디든 괜찮은데, 내가 이제, 다비님이 봤던 모든 만화들 중에서, 캐릭터 3명을 데리고 반려동물 하나, 그리고 캐릭터 3개를 데리고 이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누구를 데려가실 겁니까? 진짜 고민되네요. 일단 저는, 조조의 기묘한 그럴 줄 알았어. 오브에 기시베로한 데리고 갈 거지. 아니요. 오브에 브루노 부차라티라는 캐릭터하고 이 데다크에 나오는 시마다 데스 아니면 다메마르를 데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둘 중에 누굴 데려가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반려동물은 확실히 있어요. 금색의 가시에 나오는 우마본을 데려갈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3명 중에 1명 누구 데려갈지는 조금 더 길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시베 로한 데리고 갈 거잖아. 아, 싫어요. 왜? 기시베 로한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어딜 가든, 락킹온 헤븐즈도 맞죠? 이름이었나? 헤븐즈도. 아닌데? 헤븐즈도 그거 열어서 그 행성의 캐릭터들이 어떤 종족인지 다 알 수 있잖아. 아니, 근데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데려가면. 저는 그래서 안 들어갈 것 같고. 아니야, 엄청 좋아해. 내가 왜 이걸 영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성인수 작가님은 누구 데려가실 겁니까?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데려가세요. 일단 총싸움 잘하는 사람. 총싸움 잘하는 사람이 한 명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강력한 여자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강력한 여자 캐릭터 한 명 필요하고, 노예가 한 명 필요해. 그래서 인간을 쓸 수는 없고 약간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기계인데 주인 모시는 그런 기계 같은 거. 그런 캐릭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려동물은 이제 고양이 데려가야죠. 고양이 데리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남자 캐릭터 하나 그러니까 나 말고 우주선을 운전할 수 있는 남자 캐릭터 한 명이랑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여자 캐릭터 한 명 그리고 이제 노예로 부를 수 있는 기계 하나, 그리고 이제 고양이, 이렇게 데려갈 것 같아요. 저만 또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잘 모르겠는 거야.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데, 근데 이런 캐릭터성도 있지만, 일단 서로 우주선 안에서 마음이 잘 맞아야겠죠. SF 장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야시다 큐 작가의 이제 데다크 얘기를 좀 해봤고요. 아마 도로의 도로 얘기는 따로 안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에피소드를 만들면 왜냐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길어요. 오늘은 1권에서 3권까지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또 데다크 얘기를 하면서 도로의 도로 얘기는 거기 섞어서 같이 좀 해보는 걸로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한 만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 또 방송할 때 저희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야시다 큐 작가의 데다크 얘기를 해봤습니다. 1권에서 3권까지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뭔가요? 내가 조조 5기를 다 봐버렸어. 애니요? 엄청 빨리 보셨네요? 이제 제가 카톡으로 그 얘기, 저번에 얘기했잖아. 처형 부금. 네. 네,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무슨 장면에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 부금이. 왜냐면 제가 이제 베이스 초보죠. 초보 단계라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처형 부금이 꽂혀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실제로 하셨어요, 연습을. 저한테 막 보내주셨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 제가 원래 사적으로 이렇게 업무상에 일하는 분과 사적인 카톡 잘 안 하는데,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한 30초 정도 앞에 인트로 되는 부분을 연습했고 지금 칠 수 있어. 그 정도까지. 근데
도저히 완곡은 못하겠고 아직은. 그래서 그 음악이 언제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서 저는 이번 주에 조조의 김이랑 뭐 오후를 다 봐버렸어. 보다 보니까 뭐 하루에 밤에 한 12시에 누워서 새벽 5시까지 그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 내가. 한 3일 하니까 다 보던데. 그쵸. 5시간 연속으로 보면 다 볼 수 있죠. 그렇게 봤고 그래서 아까 부차라트 얘기를 할 때 왜 데리고 가려는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 어린이날 녹음됐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밀리게 된 만화 클래식.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만화로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